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빚이 역대 최고가 되었고 새 아파트가 씨가 다 말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빚이 드디어 1천조가 돌파가 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당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국가 채무, 나라 빚이 1천조가 돌파됐다.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다. 다음 세대들에게 좀 미안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4조 5천조 원입니다. 네. 604조 4천조. 네. 그래서 초슈퍼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나라 빚이 세상 첫 1천조가 돌파가 됐는데도 또 지금 슈퍼 예산 만든다고 그래요. 604조 원. 네, 지금 좀 이제 심각한 일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대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 빚은 최대가 되었고 새 아파트는 역대 최저입니다. 최저. 그리고 입주율이 있습니다. 네, 입주하는 아파트 사상 최저가 되었고 새 아파트 청약도 사상 최저가 되었고 그리고 주택담보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비율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역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또 발표된 내용입니다. 8월 31일 확장재정 내년까지만 한다 그래요. 내년이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동안만 확장 재정을 하고 이 빚내는 겁니다. 예, 빚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 다음 정권이 알아서 이 똥을 치워 하는 부분들이 지금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홍남기 2023년부터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고 하는데 이거 정상화 수순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거 아니죠.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죠. 자, 이 똥을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똥을 치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또 이 빚을 다 온전히 떠안고 갚아야 되는 이 불상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네. 저는 포퓰리즘으로 대부분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만든다고, 공공의료 만든다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 대부분의 돈들은 다 허공으로 다 날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씨가 다 말라버렸죠. 네, 미분양이 역대 최대가 되었고 사실상 서울은 0이라고 합니다. 새 아파트도 다 0이에요. 입주도 지금 현재 새 아파트 최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가계대출 내에서 최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돈들이 예산을 짜고 하는 돈들이 다 어디 갔냐 보니까 보세요. 새 아파트가 없잖아요. 새 아파트가 왜 없습니까? 왜 새 아파트가 없죠. 지금 만드는 아파트의 대부분을 지금 재개발도 15%로 늘려놨고, 네, 재건축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의무 비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부 체납으로 임대주택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행복주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 그런데 공공임대가 세 집 중 한 채가 빈집이에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지금 들어가는 적자가 매년 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자, 이 돈을 누가 메꿉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다 메꾸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이제 더 이상 만들면 안 됩니다. 재개발도 그렇지만 더 이상 만들면 안 돼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폭주 기관차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임대로 만듭니다. 상기심도시 최대 40%까지 임대주택 만든다 그러고 지금 용산에 보시면 공원 다 임대주택 1000%로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만든다 그러고 네. 그리고 무슨 그린벨트가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거기도 지금 다 만든다. 공원이랑 공원은 전부 다 지금 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적자가 나중에는 얼만큼 커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추가 중과 후 2달 연속 거래가 절벽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사상 최저입니다. 거래량도. 그래서 전국 주택 거래량이 37.1%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분양은 절반 이상으로 수준으로 또 감소했고 그리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사실상 없애버렸죠. 주택담보대출을.
네. 왜 없앴습니까? 이것이 지금 주택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서,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없애주고 있죠. 전부 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6% 한도를 맞춰놓고. 그런데 거래량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다 보니까 가계대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저입니다. 사상 최저.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주택담보대출은 이거밖에 안 돼요. 사실상 없어요.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주택의 거래량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맞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자체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가계대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사상 최저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충분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고, 곧 이사철인데 가글 입주 물량 보니까 입주 물량도 지금 최저입니다. 네, 최저예요. 전년대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4천 가구 또 줄어들고, 지금 17년도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줄어들죠. 지방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더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2022년, 2023년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공급이 입주가 말살이 됩니다. 네,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2022년, 2023년 이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이전까지 신축 물량이 없다 보니까, 네, 인허가도 없다 보니까 2022년, 2023년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거의 입주 물량,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7월 주택 거래량 보니까 37% 급감했죠. 그런데 신고가 행진은 계속되고, 이 거래량이 가장 문제죠. 이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낮아집니까? 이 거래량도 낮아지면 주택담보대출, 네, 주담대라고 칩시다. 주담대도 지금 낮아지고 최저입니다. 최저. 역사상 최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량 보시니까 60% 하락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정부 규제로 매매를 포기하죠. 그리고 능력되는 사람만 참여하는 이 양극화 시장입니다. 이 양극화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되는 곳만 계속되고 안 되는 곳은 아예 인허가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고 새 아파트가 없어요. 없어. 내년하고 내후년 이후에는 2022년이죠. 2023년에는 아예 새 아파트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채는 이렇게 늘어가고 이 이념에 멍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념이 아니죠. 무엇을 중시를 해야 되죠? 시장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경제 논리죠. 네. 시장과 경제입니다. 이 시장과 경제는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네. 애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것이 뭐죠? 가격이죠. 네.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공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아지는데 공급이 여기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가수요가 붙죠. 가격이 더 오른 겁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볼까요? 맹목적인 이념 추종에 부동산 시장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회초년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 내 몸 하나 누일 내 집 마련 한 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는 겁니다. 내 집 한 채 마련도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규제 강화에, 네, 보시면은 매물은 줄어들고 호가만 오르죠. 왜 매물이 줄고 호가가 늘어납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까. 실수요자 불만이 또 터지고 있죠. 왜 실수요자 불만이 터집니까? 이 모든 원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담대. 주담대는 역사상 최저치인데 가계대출 내에서.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게 해. 그리고 뭐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팔지도 못하게 해.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에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딱 하나.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은 토지를 개발, 보유, 처분하는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 불로소득. 이게 뭡니까? 노동가치설이죠. 노동가치. 네. 자본가들이
무엇을 제공합니까? 일자리를 제공하죠.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제공합니까?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임대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자한테 노동을 제공해주고. 그런데 자본과 기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네. 여기서 선악의 기준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 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됩니까? 불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공급을 해주겠냐는 겁니다. 누가 개발을 해주겠어요? 개발을 해주지 않으면 공급이 나올 수 없는데, 보유만 하고 있으면 공급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보유하면서 팔아야지 나오잖아요. 이거 매도를 해야지 공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분도 막잖아요. 처분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못 하잖아요. 양도세 중과 때리니까. 개발도 못하면은, 네, 공급이 안 나오고. 불로소득이나 이렇게 다 막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공급이 없잖아요. 공급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환수하겠다는데, 차단을 하겠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새 아파트가 만들어집니까? 새 아파트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거래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헛짓거리를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임대주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임대주택 만든다니까? 공공임대. 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임대를 제한시키고 아예 그냥 처단을 시켜버리죠. 처분을 막고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임대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빚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빚이.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임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조 3천억. 매년 해마다 늘어납니다. 1조 3천억 원이. 국민월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빚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천조가 넘어가게 되고 새 아파트는 다 씨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아파트 가진 사람들을 선악의 기준으로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보셨을 거고 시장경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이 부분 하에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자면은 저는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문제로 더 많은 부작용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